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연말에 좀 바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말이나 또는 연초 되자마자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요. 이러저런 핑계로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을성 있게 계속 제 채널을 감상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려는 얘기는 라이카 이야기는 아니고요. 니콘 FM2 그 필름 카메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필름 사진을 찍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필름 카메라로 어떤 사진을 주로 찍으시나요? 특히 여행 다니실 때 어떤 사진을 찍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름 카메라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 여행지의 아름다운 작품을 좀 기록하고 싶은 욕심도 있긴 있겠지만 주로 조금 약간 여행을 스케치한다는 느낌으로 스냅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스냅 사진 중에서 여행 스케치의 가장 또 핵심은 사실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라이카 카메라는 약간 먹거리를 찍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음식이 나오면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라이카 카메라는 최소 초점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손 하나 뻗을 정도로 최소 이제 70cm 이상 정도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렌즈에 따라서 1m 정도 초점거리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일어서서 사진을 찍으면 주변 사람들이 일단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가끔 가게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 가게를 홍보를 잘 해주면 서비스를 더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경계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냐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를 끄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용히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FM2가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접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FM2는 이 SLR 방식의 이런 파인더가 가운데 있고 이제 미러가 속에 들어 있어서 SLR 방식의 이제 카메라이고요. 반면 이제 라이카 카메라는 파인더가 한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고 RF 방식의 카메라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RF의 구조상 초점거리가 긴데 SLR 카메라는 또 미러가 있는 대신에 초점거리가 짧은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니콘 이제 FM2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라이카를 구매하면 좋겠지만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카도 오래된 중고 카메라는 그리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또 워낙 오래된 기기이고 다루기도 불편하다 보니까 현행 필름 카메라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약간은 고비용을 지불하고 라이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라이카처럼 좋은 필름 카메라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좀 주저없이 니콘 FM2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FM2는 사실 출시되었을 때도 굉장히 큰 기술적인 진보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제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까지 지원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신제품으로 라이카 MP를 구매하더라도 최대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초입니다. 1000분의 1초라고 하면 대낮에는 1.4 근처로는 찍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워낙 밝기 때문이죠. 특히 감도 ISO 400짜리 필름을 넣는다면 1.4가 아니라 5.6 근처이더라도 대낮에는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4000분의 1초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2.8이라든지 적어도 몇 스탑 이상은 좀 더 셔터 스피드로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콘 FM2라면 대낮에도 좀 개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가끔 이제 물론 대부분 제 사진은 많이 조리개를 조여서 찍는 편이지만 가끔 개방해서 찍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대낮에 이제 개방한 필름 사진을 보면 배경이 흐려진 부분에 어떤 필름의 그레인이 굉장히 곱게 잘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즐기고 싶어서 일부러 개방해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사실 그 라이카를 대체할 수 있는, 라이카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카메라라고 했을 때 이제 FM2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FM2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박보검 씨 이 카메라라는 그 별명을 얻은 뒤로 얘도 이제 몸값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훌쩍 뛰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이 FM2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카메라 자체를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다려서 이제 참을성 있게 같은 뭐 FM2를 계속 찾고 계신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 좋은 매물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FM2를 이용해서 즐거운 이제 필름 사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기원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초보인데 FM2 같은 완전 기계식 카메라를 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자동 카메라에 익숙한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수동 카메라가 굉장히 어려운 카메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초보이든 전문가이든 모두 수동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초보도 무조건 수동 카메라로 사진을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사실 초보도 배우기 그렇게 어려운 카메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자동 카메라보다 더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설정을 다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분도 많지 않지만 그 설정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도 매뉴얼을 몇 번을 탐독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뭐 메뉴 자체가 없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라고는 조리개를 이렇게 열었다가 뭐 조였다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그리고 이제 필름 감도에 따라서 감도를 설정하는 ISO 다이얼,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초점을 보면서 이렇게 초점 링을 돌려가면서 선명해질 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보도 얼마든지 완전 기계식 필름 카메라를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상태가 깨끗하고 이제 셔터 스피드가 제대로 이제 빠르게 감기거나 아니면 느리게 이제 셔터가 닫히거나 하는 부분에 동작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 중고 기기도 구매하셔서 필름을 즐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 이제 구매한 중고 기기가 일부 제대로 사진이 찍히지 않는다고 해도 완전 뭐 전자식은 노출계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식 카메라는 아직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고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좀 상태가 깨끗해 보이는 녀석 위주로 구매하신 다음에 필름 사진 생활을 즐기시기를 한번 기원을 드립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음식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스케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소품 사진을 찍는데도 이제 FM2가 굉장히 좀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필름 사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그 FM2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완전히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보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FM2에 이제 그 필름을 로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나중에 필름을 되감고 이제 꺼내는 방법, 그런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필름 가격이 점점 오르기 때문에 한 장도 낭비할 수 없는데 그 한 장도 낭비하지 않고 필름을 감고 36장이 아니라 37장 혹은 뭐 많게는 38장까지
필름에 이제 탄 부분까지 나오는 그렇게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제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